더운 물만 먹고 이제 금식을 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혈압이 떨어집니다. 하루 이틀만 해도 떨어지나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은 3일이나 5일이나 일주일 정도 야채 효소와 같은 대용식을 먹으면서 절식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럼 이렇게 하면은 거의 대개 혈압이 떨어지거나 혈당이 개선되고 통증이 있는 환자에게도 통증이 완화되고 그럽니다. 왜 그런 효과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음식을 먹다가 먹지 않게 되면은 우리 몸 안에는 그 과잉 영양분이라든가 또 처리되지 못한 노폐물이라든가 또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된 여러 가지 세포라든가 이런 불순물들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혈전 같은 게 있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음식이 안 들어가니까 대용 칼로리로서 그런 것들이 연소돼 가지고서 칼로리로서 쓰여짐으로써 이를테면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것 같이 우리 몸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혈관도 탄력성이 있게 되고 피가 끈적끈적한 게 이제 맑아지니까 심장이 높은 압력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 피가 잘 가니까 뭐 혈압이 저절로 떨어지게 되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불로 익히지 않는 생식을 할 때 이제 건강이 개선되는 그런 그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만성 피부 질환이라든가 또는 그 심장 질환이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어떤 경우에는 암 환자들에게 생곡식 가루나 생야채 또는 해조류와 같은 그 날것으로 된 것을 먹음으로써 그게 훨씬 독성이 적고 면역력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연구가 아주 많이 있어요. 특히 일본의 이제 고다 박사라고 하는 분은 생식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서 지금 노벨상 심사위원회까지 그 생식에 대한 연구 업적이 이제 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연구한 것으로도 지금 고기 먹고 밥 먹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화식을 하고 있는 이런 집단하고 생식만 하는 집단 마을이 있습니다. 예. 그냥 쌀이나 야채나 뭐 솔잎 같은 생식만 하는 이 양대 그룹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헤모글로빈이 어디가 높겠습니까? 피 수치가. 고기에다가 잘 먹는 그룹하고 생식하는 그룹하고. 질문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쪽일 것 같은데요. 네, 어느 대학에서 했는데 일반 그 화식하는 그룹에서 불된 음식을 먹은 그룹, 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그룹에서 헤모글로빈이 평균 한 12 정도 됐다면 생식하는 그 마을에서는 16이 나왔습니다. 혈중 단백질 농도가 어떻게 됐습니다? 생식이 높겠는데요? 그래요? 네. 아주 똑똑합니다. 이쪽이 훨씬 높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여기에는 거의 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건강에 대한 증세가 좋아요. 청력이나 시력이라든가 또는 체력이 훨씬 낫고 병이 들어서 죽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모두 우리가 생식을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생식과 같은 좋은 방법을 우리가 왜 안 쓸 필요가 있습니까? 저 박사님, 저 지금 절식과 단식이 우리 건강에 대단히 도움이 준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예, 아주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난 좋은 질문 아니면 안 해요. 이렇게 절식이나 그 생식을 할 때 주의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인슐린 의존성 그 당뇨나 또 폐결핵 또는 진행된 너무 말기암, 간 경화가 심한 경우 또는 위하수 또는 그 소화성 궤양, 위궤양 같은 이런 그 병증을 가진 분들은 절식이나 이렇게 생식을 할 때는 전문가의 꼭 그 지도를 받아서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 야채 효소에 대한 말씀을 아까 했는데 우리 사회에 지금 야채 스프를 음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마침에 야채 스프를 끓여서 가지고 오셨는데 야채 스프는 지금 여러 가지 그 질병을 가진 분들, 그 암이라든가 알레르기라든가 또는 만성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 뭐 일본, 한국 이 두 나라에 특히 이렇게 대중들 사이에서 그 많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데요. 이건 일본의 어떤 그 민간의학자입니다. 다데이시라고 하는 분이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자기 그 형들이 암 때문에 이제 희생이 됐는데 본인도 또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내가 내 힘으로 좀 나와봐야 되겠다라고 시작한 게 이제 야채 스프인데 무하고 무청하고 당근, 표고버섯 그리고 우엉 이 5가지 소재를 가지고 이제 끓여서
우리가 흔히 쉽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히 그 면역력 증강에 이제 좋다는 것입니다. 그 일본에서는 야채 스프 신드롬이라고 그래갖고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에 아주 사회적으로 굉장히 뭐 논쟁이 뜨거웠던 일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의사들 사이에 이 야채 스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서 거기다 뭐 생강이나 양파나 또는 연뿌리 같은 것을 추가해가지고 야채 스프를 더 이렇게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환자들에게 쓰는 이제 그런 의사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마셔볼까요? 먹어볼까요? 예. 여기다 선생님 무청, 표고버섯, 당근, 우엉 우엉 이렇게 해놓고 간은 전혀 안 하나요? 안 합니다. 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좀 끓여봤는데요. 근데 일단 드셔보시죠. 차갑지 않아요? 스프라기보다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참. 솔직히 밋밋하니 좀 간 좀 해서 먹어야지. 제가 딱 맛을 말씀드리면 그 소고기 묵국 있죠? 맛있어요. 네, 딱 그 맛인데요. 그래? 네. 참 이렇게 약간 사람이 달짝지근. 입맛이 이렇게 서로 다르니. 저도, 여기다- 저도 솔직히 이상해요. 좀. 난 이제 여기다 좀 소고기 네. 묵국. 간을 좀 더 하면 안 될까요? 괜찮은데? 뭐 간을 조금 더 한들로 뭐 누가 그걸 말리겠습니까만 근데 이거 왜 간도 안 했대 소금이 떨어졌나 그럼. 그래가지고 근데 조금 역겹는데. 우리가 역시 뭐 이렇게 뭐 차와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야초차. 만들기가 차에다가 뭐 이렇게 소금을 쉬워요, 쳐서 근데. 먹는 분은 거의 네. 안 계시죠. 근데 이게 그렇게 좋다는 거죠. 그게 이것에 대한 연구 성과들이 한국에는 의사들 사이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에서는 뭐 여러 이렇게 생명공학 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걸 연구한 이제 연구 그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야채 수분. 야채 스프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면역 세포, 면역력? 암에 면역력이 좋다고. 예, 암 말고는 또 어디에 뭐 더 알레르기라든가 좋을 수 있어요? 뭐 모든 질환이 면역력과 관계되기 때문에 무슨 병에 특별히 좋다고 하기보다는 네. 근본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건강력이라든가 그 면역력을 항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체질을 강화시키는. 그럼요, 박사님.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 지금 약간 정리가 안 됐으니까 남자들이 요리를 잘해요, 요즘. 박찬민 씨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1인 하루 3끼 기준으로요. 재료는 무 4분의 1개, 그리고 당근 1개, 우엉 2뿌리, 표고버섯 2개, 그리고 무청 4분의 1개, 그리고 이 야채 다 합한 거에 1,500가량 분량의 물을 넣으세요. 그리고 약한 불로 서너 시간 끓이시고요. 일체 간을 하지 않습니다. 네. 국물만 따라서 녹차처럼 드세요. 네. 잘 됐나요? 뭐 그런 대로 아쉬운 대로 됐어요. 자, 네.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꼭 필요로 한 것은 세 번째로 움직이는 거예요. 운동과 또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운동이 건강에 좋은 것인가에 대한 이제 많은 연구들이 있죠. 그래서 건강에 좋다 하는 운동법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 장점이 있겠죠.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낮에 충분히 걷고 밤에 잘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근데 요즘 분들은 좀 뭐라 그럴까요? 햇빛 받기 싫어서 저녁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헬스장 안에 실내에서도 운동하시는 분들 예, 많잖아요. 그리고 밖에 네. 운동장에서도 그렇고요. 그 시간이 맞지 않아서 낮에 뭐 운동하기는 어려운 분들은 그렇게라도 하시면 좋겠지만 될 수 있으면은 숲속길을 햇볕도 쬐면서 많이 걷는 것, 이게 산책을 하는 거 이게 가장 좋은 하기도 쉽고 운동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좀 직장을 그만둬야겠는데요. 하기가 아주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여건을 마련한다는 게. 예. 만약 그런 게 이제 어렵다면은 뭐 이게 조금 이따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만 온살돌이라고 한정된 공간에서 몸을 좌우로 이렇게 회전시키는 네. 그런 간단한 운동법. 또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혈액순환을 잘하기 위해서 사지를 이렇게 마이크로 바이브레이션, 미세 진동시키는 그런 모세혈관 운동, 그리고 척추의 조화를 이렇게 회복하기 위해서 금붕어 운동이라고 하죠. 이제 이런 운동 방법들이 이제 그러니까 민간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운동들이 그 한정된 공간에서 제한된 시간 속에서 활용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거 좀 선생님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배워봤으면 주세요. 좋겠네요. 몸을 흔들어요, 이렇게? 네. 이게 사지, 예. 내 팔다리를 이렇게 하늘로 올리고 누워서 그냥 이렇게 흔드는 것이죠. 누워서요? 누워서요? 예, 누워서. 예.
이거 앞쪽으로 좀 그다음에- 나가서. 아니 그거는 좀 누워야 되니까 좀 힘들 것 같고. 그것은 이제 이런 걸 하는 또 이렇게 장비도 많이 있습니다. 네. 예, 이제 혼자도 할 수가 있지만, 그다음에 금붕어 운동이라고 하는 것, 그냥 누워가지고서 이렇게 척추를 금붕어가 헤엄쳐 가듯이요. 예, 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 있죠. 그런데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박성준 말씀 온살 돌이 네, 온살돌이라고 하는 방법을 저는 지난 20년 한 15년 정도 됐군요. 그걸 처음 제가 접한 지가 또 옛날부터 그 전승대로에서 내려오는 뭐 전통 기공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온살돌이가요. 아니 아기들 도리도리 이거는 이제 그거하고도 관계가 돼요. 예 그거랑 예, 뭐 그거 오늘 좀 뭔지 강신무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이걸 이렇게 다시 그 개발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렸는데, 저는 그 건강 목적으로 온살돌이를 환자들한테 아주 많이 가르쳤는데 아주 특별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예, 그리고 어떤 공간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효과는 아주 큽니다. 그거 지금 좀 알려주세요. 배워볼 수 있을까요? 할까요? 어디 네. 이 앞에서 이거 좀 해볼까요?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저희도 나갈게요. 예, 방법은 양 다리를 여기 어깨 넓이로 벌리고 편안하게 시선은 먼 수평선을 바라보는 쪽으로 서서 몸에 힘을 이제 빼고요. 자, 발뿌리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발 뒤꿈치만 살짝 들어서 이렇게 안쪽으로 돌려놓습니다. 놓아요. 그다음에 그 놓았던 발 뒤꿈치를 또 들어서 제자리로 다시 놓습니다. 자, 반대편 발 뒤꿈치를 살짝 들어서 돌려놓고 또 들어서 제자리로 돌려놓고 또 아까처럼 발 뒤꿈치를 돌려놓고 또 제자리로 돌려놓고 이렇게 돌아갈 때는 내 몸도 같이 발뿌리를 향해서 돌아가죠. 놓고 이게 속도는 이 정도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이제 속도는 본인이 편한 대로 뭐 저 같으면 이제 이걸 많이 했기 때문에 아주 이제 빨리 해도 되고요. 그러나 뭐 너무 처음부터 하려고 아주 잘하시네요. 트위스트 춤 같은데요? 이게 약간 춤추는 것 같은데. 조금 너무 좀 다리가. 근데 이 방법을 하고 어려웠던 그 병증이 사라졌다고 하는 분을 저는 아주 많이 만났는데요. 네. 생각보다 이걸 쉬운 보면 동작이에요? 아주 쉽습니다. 네. 요거 하나만 해서요? 예, 이제 이걸 보통 하루에 아침에 뭐 1시간, 저녁에 1시간 정도 하도록. 시간이요? 아니, 그런데 좀 시간이 좀 가네. 이걸 한 시간을 해요? 그런데 뭐 이제 다 합쳐서 아니 그런데 1시간 동안 이러고 있으면 그런데 이걸 하다 병원에 보면 데리고 와. 저희 환자들 중에서는 이거 하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네. 새벽에 늦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하고 싶어서 깨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뭐 몇 시간씩 하는 분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조금씩 하면은 나눠서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행편대로 시간의 행편대로. 근데 이게 이거- 뭐 어디에 효과가 있다고 자, 선생님?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네. 몸을 좌우로 회전하고 다리 운동도 해지요. 예. 그래서 우선 혈행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목 운동도 돼서 뇌 혈류도 이렇게 개선이 되고요. 그리고 이걸 많이 한 분들 환자들 속에서 보면은 위장이 이렇게 좌우로 회전되니까 어떻습니까? 소화도 잘 되고, 예. 이 근육이 이완되지 않습니까? 네. 척추도 교정이 되고, 네. 그래서 통증이 완화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걸 많이 하게 된다면 생각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숨이 아까 첫 시간에 숨 이야기했는데 숨이 저절로 아랫배로 쉬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온살돌이는 조심이라 몸도 고르게 되고 고른다고 할 때 조자, 그다음에 호흡도 골라지고 마음도 골라진다. 그래서 좀 이렇게 만능 이렇게 운동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어떤 공간 는 그것도 좀 비슷한 것 같고 그러게요. 예. 뭐 이렇게 이거랑 이거 무엇보다도 굉장히 동작이 단순해서 네. 기억하기가 쉬워서 좋은 것 그래서 같아요. 예. 이것을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네. 시간을 내서 정말 한 40분이나 1시간 정도만 꼭 해보십시오. 그러면 다음에 하지 않고는 못 견딜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아니 거죠. 해보시면은 예. 시간을 더 많이 할 때 아니 정말 마음이 좋겠어요. 고요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네. 뭐 신문 봐가면서도 할 수 있고 뭐 충분히 네. 할 수 음악을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도 할 수가 있고. 그럼 이제 신나는 댄스가 음악. 되겠는데요? 네, 뭐 이걸 많이 한 춤추듯이. 사람들이 정말 이 춤 실력이 늘었다 하는 분들. 그렇지. 이게 스텝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스텝이 좋아요 지금. 예. 유경미 씨 그 삶이 춤추는 것 같아요. 아, 네, 유행했던 이런 춤 것. 있죠, 이거? 네. 비슷한데요? 네. 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자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숨을 잘 쉬어야 되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자기에 맞는 운동도 하는데 일도 중요합니다. 일이 맞지 않는 일을 함으로 해서 그것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건강을 훼손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물론 그 일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일을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선택해서 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일과 관련돼서는 일 그 자체가 너무 재밌고 행복한 그래서 일을 이렇게 재밌게 함으로써 오히려 뭐 엔돌핀이 많이 분비되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데 그런 일이라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내가 정말 생존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자기 건강에 이제 일이 자기 건강을 해치는 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살아가는데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관계. 이것은 자연 환경과의 관계.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 속에서 햇볕을 쬐고 땅을 밟고 있고 공기로 마시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먹을 것을 이렇게 자연으로부터 얻게 되는데 자연 환경과 서로 살리는 관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점에 오늘 현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특히 이 좀 생태주의적인 그 삶의 양식, 의식주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음으로써 건강을 이제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가장 문제되는 것은 너무 몸을 차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 찬 것을 많이 먹게 되고 조금만 하면 에어컨 속에 있게 되고 햇볕을 쬐이지 못하고 함으로써 우리가 몸이 좀 냉해져 있어. 몸이 찰 때 교감신경이 흥분되고 그렇게 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꼭 유의해야 될 것은 특히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몸을 따뜻하게 할 것인가. 이것에 특별히 그 신경을 써야 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반신욕이라든가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죠. 또는 온열팩으로 찜질을 한다거나 또 어떤 환자들에게는 뭐 계자팩으로 환부에 찜질하거나 또는 쑥뜸을 한다든가 그 온열요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온열팩으로 이렇게 그 주요한 부위인데 우리가 면역센터가 있는 흉선이라든가 뭐 간, 위, 비장이라든가 신장, 이렇게 선골, 발바닥 이런 데를 그 온열팩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겨자가루 있죠. 네. 예, 아주 매콤하고 열이 뜨거운 그 겨자가루하고 밀가루를 밀가루랑요? 섞어서 네. 따뜻한 물에 개어서 이렇게 비닐봉지에 빈대떡처럼 이렇게 그 얍삭하게 펴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천을 이렇게 덮어가지고. 덮고 그래서 일테면 어떤 부위에 뭐 암소가 있다든가 염증이 있거나 뭐 폐렴이 있다든가 뭐 이렇게 할 때 그 환부에다가 그 겨자팩을 대면은 아주 뜨겁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침투력이 뛰어나서 오사카 대학의 그 고다라고 하는 교수는 이 겨자팩 찜질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방사선 치료보다도 더 강력한 이렇게 온열요법의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몸에는 어떤 부작용이나 독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겨자팩 찜질을 지금 뭐 대중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쑥뜸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민간요법으로서 가정에서 쑥뜸하는 분들이 아주 많지 않겠습니까? 쑥뜸을 뭐 우리는 어디에서도 쉽게 배울 수가 있는데 특히 제 경우에는 오늘날 그 우라병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화학병. 그런 분들에게 특히 가슴의 중심 부위, 명치. 누르면 아픈 부위가 있는데 거기에 아주 작은 그 크기의 쌀알 반개 정도의 쑥뜸을 할 때 그 몸이 이완되고 마음도 편해지고 이제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 걸 이제 집에서 쉽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사회적 환경과의 관계입니다. 인간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모이는 곳,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는 어떤 공동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정말 인간관계가 온전히 화목하고 조화를 이루는 경우가 아주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갈등이 어떤 사람에게 분노와 또는
죄의식이나 삶에서 긴장과 스트레스를 낳음으로 해서 그분에게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좋지 않은 병으로 가는 배경을 만드는 일이 흔히 있습니다. 저는 인간관계의 고통을 오랫동안 참아가지고 병을 만드는 분들을 아주 많이 봤는데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모든 병을 인간관계의 갈등이라고 하는 그 척도를 가지고서 그 병을 해결하려고 하는 병을 진단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지금 이제 어려운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꼭 자기 삶에서 인간관계의 갈등이 있다면은 정말 용서, 화해를 하는 그런 게 꼭 필요합니다. 저는 제 환자들 중에서 어떤 치료를 해도 잘 되지를 않는데 삶에서 가정이나 또는 주변과의 인간관계, 부부간의 갈등이라든가 고부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마음을 바꿔서 정말 용서하고 다시 사랑하게 됐을 때 건강이 아주 급진적으로 개선된 경우를 아주 많이 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 건강해지고 더 그 삶을 잘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마지막 중요하니까 빨간 색깔로 하겠습니다. 마음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잘 쓸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